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제작하는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이론적인 최고 효율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옵티컬 로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리컨비네이션 로스를 줄여서 컬렉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떠한 저항 없이 커런트를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잘 빼낼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실리콘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나온다. 이러한 광전 현상은 1839년에 에드먼드 바크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즉, 에드먼드 바크렐이 산에다가 두 개의 전극을 꽂고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나오더라. 이런 광전 현상을 발견하였고요. 태양전지의 모태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산형의 태양전지, 액체형의 태양전지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설치하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체형의 태양전지, 고체에서의 광전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1877년에 고체에서도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883년에 찰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고체 물질인 셀레늄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방막형 태양전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이용해서 이렇게 태양전지, 광전현상이 보고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 예로서 카파 위에 성장시킨 카파 옥사이드 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고, 탄탈러스 설파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셀레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1930년대에 어떤 것이 관찰이 되었냐면 실리콘이라는 물질에서도 정류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즉 PN 정션이 이루어져서 다이오드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러한 PN 정션 자체는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고 실리콘을 재결정시키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PN 정션이 만들어졌고요. PN 정션에서 정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빛을 비춰줬을 때 광전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 우연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더욱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도핑이라든가 PN 정션을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1954년에 이러한 실리콘을 이용하여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효율 6% 정도의 그런 태양전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실리콘의 그런 퀄리티를 더 높은 태양전지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러한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실리콘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리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리콘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은 실리콘을 얻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고순도 실리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실리콘 정련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이렇게 얻고 나면 실리콘을 그대로 그 덩어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그 고순도 실리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웨이퍼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로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인곳을 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인곳은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곳을 만든 다음에는 얘를 웨이퍼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얇게 자르는 슬라이싱 과정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P형 웨이퍼를 만들었다면 그 위에 N형을 도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핑 또는 그 P형 물질을 만들기 위한 디퓨전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하고 디퓨전을 한 다음에는 도핑이나 디퓨전이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은 P형 웨이퍼 위층에만 N형이 필요한 게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도핑을 하다 보면 사면이 다 도핑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주게 되는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전극을 프린팅 해줌으로써 태양전지 제작 과정을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정련부터 해가지고 전극을 프린팅을 해서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실리콘 정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순도 실리콘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 실리콘을 정련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을 정련을 할 때는 크게 4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고순도 실리콘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원료 물질인 그런 실리카나 모래를 카본과 반응을 시켜서 실리콘을 얻게 됩니다. 즉 실리콘 정련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SiO2하고 카본을 1500도씨에서 20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실리콘과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얻은 실리콘은 고순도 실리콘은 아니고요. 순도가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적용이나 반도체 소자 적용에 적당하지 못하고요. 얘를 고순도화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하면 이때 얻은 실리콘을 염산과 반응을 시켜서 SiHCl3를 얻게 됩니다. 자, SiHCl3를 왜 얻게 되냐면 이 SiHCl3라는 물질이 보일링 온도가 32도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보일링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시키면 불순물들은 증발이 안 되고 얘만 증발이 됨으로써 이 물질 자체의 순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이러한 SiHCl3를 갖다가 보일링을 시켜서 얘를 고순도화하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수소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실리콘이 얻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고순도이기 때문에 불순물은 다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고순도의 실리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반응 온도는 대략 1100도씨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한 또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한 실리콘을 첫 번째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실리콘은 단결정 또는 다결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먼저 단결정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초크라스키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결정 실리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와 같은 크루서블에다가 고순도 실리콘을 다 녹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단결정 시드를 이와 같이 놓고 쭉 뽑아주게 되면 우리가 단결정 인곳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불순물들은 다 딸려오지 않고요. 실리콘만 쭉 딸려오면서 단결정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결정 실리콘을 만들게 되면 공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런 비싸다는 측면이 있지만 고순도이기 때문에 그 단결정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결정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단결정 그 그레인 바운더리나 이런 것이 항상 없고 똑같기 때문에 성능이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결정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즉 다결정으로 만드는 경우는 좀 더 쉽습니다. 다결정으로 만들 때는 일단 이런 똑같은 크루서블에다가 고순도 실리콘을 쭉 녹여주게 되고요. 쭉 녹여준 다음에 우리가 얘를 천천히 굳히게 되면 얘가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면서 다결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쭉 꺼내게 되면 다결정 인곳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싱글 크리스탈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대신에 성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굳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공정이 쉬울 거고요. 따라서 가격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다결정이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리컴비네이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성능은 또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원하는 물질, 원하는 성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성장된 인곳이 이렇게 벽돌처럼 커다랗게 생겨 있기 때문에 얘를 웨이퍼 형태로 잘라줘야 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무나 당근이 있다면 걔를 칼로 뚝뚝뚝 잘라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칼로 자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실 같은 형태로 된 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잘라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동그란 웨이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타입 웨이퍼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 P-타입 웨이퍼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 PN 정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도핑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열 확산에 의해서 도핑을 해주는데요. 즉 우리가 원하는 도핑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 우리 분위기에다가 채워주고요. 얘를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이 도펀트 물질이 이쪽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포 같은 경우에는 N도핑을 하기 위해서 포스포 분위기를 주변을 만들어주고요. 얘를 800도C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이 포스포 원자들이, 도펀트 원자들이 이 안으로 열 확산에 의해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확산된 포스포 원자들을 보다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에 있던 포스포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포스포 소스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포스포들이 균일하게 좌우로 퍼지면서 균일하게 도핑된 그러한 그 N형 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N 정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PN 정션을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전극을 코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극은 코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태양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그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인데요. 스크린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인데요. 말 그대로 전극을 스크린 프린팅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작 과정, 특히 전극 제작 과정을 계속해서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처음에 뭐를 했냐면 실리콘을 정련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초크라스키법이나 아니면 멀티크리스탈린법에 의해서 단결정 또는 다결정 그런 실리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곳을 만든 다음에 웨이퍼를 이제 웨이퍼로 만들기 위해서 소로 갖고 톱을 가지고 잘라주게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도핑을 바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칼로 자르고 나면 표면층이 많이 데미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표면을 애칭을 해줍니다. 즉 데미지 받은 만큼 뭐 10마이크로 정도를 날려주게 되고요. 산을 이용을 해서 깎아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도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한 다음에는 스크린 프린팅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도핑된 것은 우리는 P타입 위에 N타입이 도핑된 것을 원하지만 도핑될 때 도펀드 분위기 위해서 고온으로 가열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핑이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P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N형은 주변을 다 둘러싼 이러한 형태의 PN 정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P형과 N형이 각각 위와 아래로 있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전극을 빼낼 수 없는 이런 형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하면 그 후에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옆을 애칭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플라즈마라는 것에 노출하게 되면 얘가 실리콘을 깎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깎인 형태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의 태양전지를 만든 다음에 즉 전면과 이제 후면이 분리가 됐죠. 위쪽, 이제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다음에는 우리가 전극을 패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먼저 후면 전극을 패턴을 해주는데요. 후면 전극을 패턴하는 방법은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극 물질을 스크린 프린팅을 해주게 됩니다. 스크린 프린팅 아시죠? 이렇게 구멍, 그 천 같은데 구멍 뽕뽕뽕뽕뽕 난 데다가 잉크를 바르고 쭉 밀어주게 되면 그 잉크가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아래에 있는 그 도화지라든가 이런 데 코팅이 되죠. 아마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린 프린팅 기법에 의해서 전극을 여기다가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할 때는 사실 알루미늄 페이스트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에서는 첫 번째로 실버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에서는 실버 페이스트 전에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먼저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리컨비네이션과 연관이 되는데요.
즉 후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했었냐면 P형이 있고 그 바깥쪽 부분은 P++가 필요했습니다. 즉 백 서페이스 필드를 만들어서 리컨비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P++가 필요했고요. 알루미늄을 바르게 되면 이 알루미늄이 실리콘의 도핑 역할을 해서 P+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백 서페이스 필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먼저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핑된 알루미늄이 약간 있고 그 바깥은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시 한번 실버를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극만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코팅할 필요가 없는데 실버를 다시 한번 코팅해주는 이유는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바르게 되면 도핑이 돼서 백서페이스 필드가 일어나게 돼서 좋고 또 전극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더 이상 그 위에 어떤 게 용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를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요. 전극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접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실버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열처리를 해서 말리고요. 다시 한번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주게 되면 이 층들이 이 안으로 확산이 돼 간대요. 그래서 이 전극이 P형 전극에 맞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한번 그려보면 처음에 스크린 프린팅 하기 전에 P형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N형 엣지 아이솔레이션에 의해서 엣지만 아이솔레이션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N형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코팅을 했냐면 알루미늄을 코팅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버를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P형 반도체랑 전극이 연결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얘를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알루미늄과 실버가 이쪽으로 페네트레이션 된대요. 그래서 쭉 치고 들어가서 얘와 컨택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형의 전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 전극은 똑같이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실버 페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페이스트를 바른 다음에 말려주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실리콘 태양전지,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리콘 정렬했고요. 그런 다음에 고순도 실리콘을 통해서 인곳을 만들었습니다. 인곳을 만든 다음에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해줬고요. 자를 때 웨이퍼의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한 10마이크로 정도 에칭을 해서 데미지 받은 부분은 날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준비한 웨이퍼가 이제 P형이라고 한다면 P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포스퍼 분위기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줌으로써 열 확산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PN 정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PN 정션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윗부분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N형이 둘러쌌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서로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엣지를 깎아주게 되는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N 정션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는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웨이퍼를 사실 뒤집은 다음에 스크린 프린팅 공정에 의해서 알루미늄을 그 다음에 실버 페이스트를 발라주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을 발라준 이유는 백 서페이스 필드를 형성해서 리컨비네이션을 줄여주기 위해서고요. 실버 페이스트를 다시 한번 바른 이유는 알루미늄이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용접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버를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전면에다가 실버를 바르고 고온에서 말려주게 되면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법이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에서 어떤 효율을 증가시키고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정으로서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페이스 텍스처링은 그 빛의 반사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즉 반사된 빛이 다시 한번 실리콘으로 맞도록 함으로써 흡수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태양전지 안쪽에서 라이트 트래핑을 야기함으로써 그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얘는 산에 의한 애칭을 이용하거나 플라즈마 애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레이저 커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티 리플렉션 코팅을 하게 됩니다. 자,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에 코팅을 할 때는 즉 반사 방지막을 코팅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람다 입사광의 4분의 1 파장 두께로 디자인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CiO2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최근에는 이러한 스크린 프린트 태양전지 공정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버리드 컨택 솔라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프린트 태양전지는 말 그대로 전극이 스크린 프린팅 되었기 때문에 스크린 프린티드 태양전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버리드 컨택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양전지 전극이 어딘가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드 컨택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메탈이 실리콘 웨이퍼를 레이저를 깎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드 컨택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면 앞서 기존의 실리콘 스크린 프린트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PN 정션이 있고 이 위에 전극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전극이 있는 형태라면 버리드 컨택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파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전극 물질들이 이 안에 이렇게 묻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양전지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전극이 묻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극에 의한 쉐이도잉 효과를 즉 얘가 그림자가 져서 빛이 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도도를 나타내도록 즉 메탈을 많이 써서 높은 전도도로 나타내도록 전극을 만들면서도 투과도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 버리드 컨택 솔라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은 앞에 스크린 프린트 솔라셀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실리콘 웨이프 정렬을 하고요. 정렬을 하고 인곳을 만들고 슬라이싱을 하는 과정까지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소우 데미지 애칭을 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이랑 똑같죠? 그런 다음에 소우 데미지 애칭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해주게 됩니다. 산에 의한 애칭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서페이스 애칭을 하게 되고요. 애칭을 한 다음에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핑을 하게 되면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다 사방에 다 도핑이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있다면 웨이퍼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사방에 다 도핑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사방에 다 도핑이 된 다음에 커팅 레이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파주게 됩니다. 파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옥사이드 마스크를 약간 형성을 합니다. 즉 옥사이드를 살짝 코팅을 해서요, 원하는 부분만 파고 나머지는 데미지가 안 입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사이드 마스크를 코팅을 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쭉 레이저나 이런 걸로 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옥사이드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만 집중해서 쭉 파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형태가 있고 파져 있고 형태가 있고 파져 있고 형태가 있고 파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P형 원자로 다시 한번 살짝 도핑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백서페이스 알루미늄을 후면에다가 코팅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금속 염 베스에 얘를 넣어줘 가지고요, 우리가 미리 파놓은 이 자리에다가 탑 전극 물질을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니켈을 약간 코팅을 해주고 그 위에 카파를 코팅을 해주게 되고요. 그 결과 이렇게 니켈 카파가 이렇게 쌓여 있는 형상의 전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이 살짝 코팅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도가 상당히 높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마지막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옆부분을 플라즈마 에칭이 아니라 그냥 잘라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후면은 알루미늄 확산에 의한 그런 전극이 형성이 됐었을 거고요. 전면은 카파 니켈에 의한 버리드 컨택이 형성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드 컨택 솔라셀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리어 컨택 솔라셀 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실리콘 정련을 했고요. 정련하는 과정은 실리콘 옥사이드를 카본이랑 1500도씨에서 2000도씨 사이에서 반응시켜서 실리콘 그리고 CO2를 얻어냈고요. 이때 얻어진 실리콘은 순도가 낮기 때문에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실리콘을 HCl과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SiHCl3를 얻어냈습니다. SiHCl3는 마찬가지로 여기 SiHCl3와 H2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있을 텐데요. SiHCl3가 보일링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살짝만 끓여주면, 즉 다른 불순물이 날아갈 수 없는 온도에서 끓여주게 되면 이 물질만 고순도로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H2와 다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실리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순도의 실리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순도 실리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멀티 크리스탈린 실리콘 또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인곳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크라스키법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또는 플롯존 실리콘 방식에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같은 경우에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좋고 성능이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멀티 크리스탈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루서블에다가 녹인 다음에 천천히 식혀서 만들어서 공정이 간단하다는 장점과 그 대신 성능은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웨이퍼를 슬라이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소 데미지한 에칭, 데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에칭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P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P형 웨이퍼를 사용을 했다면 포스퍼를 이용해서 열 확산에 의한 도핑을 해주게 되었고요. 열 확산에 의한 도핑을 해주게 되면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도핑이 사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엣지 아이솔레이션, 즉 전면과 후면을 나누는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면 전극에다가 알루미늄과 실버를 코팅을 하게 되었고요. 알루미늄을 코팅하는 이유는 백서페이스 필드 때문에, 실버를 코팅하는 이유는 컨택 때문에, 그 용접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다가는 다시 실버를 코팅함으로써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전지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서페이스 텍스처링이나 안티 리플렉션 코팅 과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버리드 컨택 솔라셀이라든가 리어 컨택 솔라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버리드 컨택은 말 그대로 전극에 묻혀 있는 형태고 전도도가 높으면서도 높은 투과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소 데미지 에칭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맨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서페이스 텍스처링을 하게 됩니다. 텍스처링을 한 다음에는 왼쪽 위 그림과 같이 N타입 도핑을 해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구멍을 파기 위해서, 탑 부분에 구멍을 파기 위해서 마스크로 옥사이드를 코팅한 다음에 레이저나 기계톱으로 구멍을 파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구멍 안으로 P형 원재를 도핑을 한번 시켜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후면 백서페이스 필드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부분에는 니클이나 아니면 니클과 카파를 이용을 해서 전극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때 형성된 전극은 이제 오스펙 레이쇼가 높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전도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스크린 프린티드 솔라셀과 같이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이 없었는데요. 얘는 맨 마지막에 그 좌우를 이제 잘라냄으로써 그 엣지 아이솔레이션을 이루게 되고 태양전지 제작 과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러한 리어 컨택 솔라셀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작 과정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